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게 속보가 하나 떴는데 그러게요. 그거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신천지 서울 야고보 지파, 신천지 요렇게 뭐 그 지파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노원구에 있는데 그 서울 야고보 지파의 그 사무실하고 국민의힘 그 온라인 당원을 모집한 사무실하고 같은 건물을 썼다. 뭐 그 정도는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같은 QR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서 신천지하고 뭐 관련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어떤 건물 중에 노원의 신천지 건물에 국민의힘 사무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기됐던 의혹이 그 신천지 이제 그 과천본부에서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중용을 했다라는 그 어떤 예. 그 보도가 있었죠. 은혜 갚기 네. 위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뭐 그 관련해서는 또 압수수색 얘기도 거부된 얘기도 지금 토론회 과정에 나왔었고요. 예. 일단 뭐 지금 확인되는 거는 같은 건물에서 같은 QR 코드를 쓰면서 신천지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있었다. 또 그 노원은 뭐 잘 알다시피 이준석 당대표가 노원병에서 오랫동안 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신천지 부분이 크게 부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커뮤니티 이런 데 보니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보도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팩트하고 이런 게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 보도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저 좀 어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공약을 발표를 좀 했어요. 뭐 사법, 검찰, 뭐 공수처. 윤석열 후보 네. 사법 공약 발표했죠. 네, 공약인데 본인이 뭐 잘하는 거라서 가는지 몰라도 자신감 있게 뭐 이제 공약 발표를 지금 보면 했던 것 같아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권 갖는다. 예, 거기다가 공수처 수사권도 검찰이 일부 가진다. 필요하면 공수도 폐지한다. 예. 등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 뭐 그냥 이러면 결국은 지금 검찰이 외청이 아닌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가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한 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특히 지금 민주정부가 해온 검찰개혁의 원점으로 돌아와 더 나아가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이 자체가 거의 이거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거든요. 1949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유일한 통제 수단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라 그러면 뭐 그런 수가 있는데 민주정부에서 이미 나온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크게 또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그 오늘 아침 저거라 보니까 한겨레나 경향은 이 문제를 일면으로 끌어올려서 네. 했던데 뭐 조중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또 크게 뭐 또 법조인들이 많이 이제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또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하나 확실한 거는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검찰 개혁 원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백업한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좀 하나는 꼭 짚고 싶은 게 음. 검찰이 뭡니까 그냥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냥 공무원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어들은 이제 그 네.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이제 해방 후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검찰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찰이 갖는 역사적 특성이 있잖아. 네. 일제의 어떤 부역을 했던. 순사 뭐 이런 부역.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온전히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네. 검찰한테 수사권을 부여를 한 건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조금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더 검찰한테 갈 수 있는 예. 그 여지가 좀 생겼다. 왜냐하면 그는 뭐 그 검찰 수사 지휘권 빼버리면 통제할 방법 자체가 예산까지 만약에 줘버린다고 그러면 네. 뭐 이게 좀 입법화되기는 뭐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공약이라는 거는 추진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로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공약을 저는 제일 여기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안에 많은 공약 팀도 있을 건데 굳이 이런 후행적 공약이 지금
국민들 먹힌다고 생각할까요? 아까 JB타임즈에서 그 문제를 잠깐 짚었는데 네. JB타임즈에서 짚었던 것은 왜 이 타이밍에 이걸 꺼내느냐를 짚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적폐수사 이야기 나오면서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그러니까요. 이게 또 오히려 이러면서 그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따라붙은 그 레토릭이 검찰 공화국이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걸 꺼내느냐 이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또 각을 약간 바꿔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검찰 문제를 꺼내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런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론가적 관점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관점에서 한번 최대한 역지사지 해보는 상태로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역지사지해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검찰 문제를 꺼내면 역시 또 그와 같은 어떤 지형이 그러니까 창출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착실수가 있다. 착시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조국 수사 이전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땠는지를 한번 본인이 또 스스로 반출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검찰 개혁 요구가 많았다는 것을 까먹고 있으면 그거는 상당한 착오일 수가 있다. 아니 어려운 거 얘기할 것 없이 하나의 저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 영화를 보면 느와르 영화도 많고 누아르. 예. 그다음에 검찰 다룬 영화도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검찰 다룬 영화 중에서 검사를 정의의 사도로 다룬 영화가 몇 편이나 되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잘. 뭐 한두 편 있긴 해요. 한두 편 있긴 한데 공공의적 이런 거. 그렇죠. 투. 대부분의 검사? 그 검사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화에서 검사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던가요? 나쁘고 뭐 하여튼 권력적이고 네. 예, 뭐 여기서 그런 뭐 분들도. 예를 들어서 양보로 시작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묘사된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일정하게 국민 정서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검찰 강화하겠다?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또다시 어떤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판단 착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네.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또 언론에 대한 또 얘기도 조금 논란이 되고 이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짚어야 돼서 오늘 네. 한 번 좀 짚겠는데요. 일단 이걸 제가 짚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무슨 징벌적 손배제는 이런 거 도입한다고 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 단체가 대동단결했잖아요. 네, 못하게.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어찌 보면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 발언이 유력한 대선 후보 입에서 나왔는데 같은 얘기 같은데 거의. 예. 보도를 안 해요.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예. 도대체 이건 뭔 시츄에이션인가? 그래서 제가 대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며칠 전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이게 이제 열정 열차 안에서 지난 12일에 했던 발언인데 그건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 네. 여기에다가 어제 전해진 소식이 뭡니까? 관훈클럽에서 사자 초청 토론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일정 때문에 못 간다라고 가겠다 불참 했어요. 사실상 통보해서 무산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언론과는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네.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난 12일 이른바 열정 열차 안에서 기자들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공정성이니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런 것만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뭐 그 방송 기자 기자협회에서 저 얘기를 했죠. 무슨 자율 무슨 규제를 한다.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제가 볼 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율 규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제
네. 열정열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는데 지금 그 오디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오디오가 없던데요. 네. 기사를 보면 이 말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손해배상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징벌적으로 특별히 집어넣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나 사법 절차를 통해서 언론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 필요한데 네. 징벌적 손배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맥락은 맞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요. 예.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오락가락인 게요. 맥락이 안 맞아요. 잘못된 언론 보도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네. 1번. 네. 2번. 그 책임은 손배소와 같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물어야 하는데 음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안 된다. 이게 3번이에요. 맥락이 안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법률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맥락이 안 맞아요. 그러면 징벌적 손배제 말고 네. 사법 절차를 통해서 언론을 거의 파산 지경으로 이끌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이 말이 안 돼요. 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지금 그러면 현행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그럼 언론사를 파산시킬 수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은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그만큼 배상 판결을 하도록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그 판결 나오는 걸 종합을 해보면 그 손해액이라고 하는 게 적으면 500. 네. 아무리 많아봤자 2천만 원. 몇 천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위자료로 되니까. 그러면 네. 아무리 그 조그만 언론사라고 해서 그러면 손해배상 그 2천만 원 맞았다고 파산합니까? 아니죠. 파산할 리가 없죠. 뭔가 현실하고 안 맞아도 한참만 맞고 본인이 그 내뱉은 말의 앞뒤가 또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발언을.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네. 윤석열 후보는.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본뜻을 그나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홧김에 한 말이다. 홧김에 한 말이다. 네. 홧김에 저런 말을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아하. 왜 이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구나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재인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적폐수사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때 발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집권 시에 여러 어떤 기자들은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 때 예.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홧김에 한 말 아니냐. 음. 공개적으로 한 발언 아니지 않느냐. 공개적인 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홧김에 한 발언 아니냐.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라. 그러면 본인 얘기도 홧김에 한 걸로 이해하면 홧김에 한 걸로. 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꼿꼿이 타져가면서 할 것이 야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네. 왜? 원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설명이 안 되는 발언이니까 홧김에 한 것으로 그냥 자체 해석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없다. 다른 거는 네. 물론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예.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조금 그냥 다르긴 하지만. 그냥 홧김에 한 발언으로 홧김에 한 발언을 치는 게 가장 논리적이다. 문제는 해석하는데. 홧김에가 네. 그래서 홧김에 한마디 한 거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홧김에 행동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이게 행동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 홧김에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순화시켜가지고 네. 한번 해봅시다. 그럼 행동화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홧김에를 자기 마음대로 약간 버전을 바꿔가지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네. 여러 건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국기자협회와 JTBC가 하려고 했던 사자 TV 토론. 네. 이때 언론 그 단장을 맡던 황상무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좌편향 얘기했어요. 좌편향 안 되겠다. 그러면서 비토하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관원 그 초청 사자 토론 사실상 그러니까 비토났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서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선택적으로 인터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하고는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고요. 시선 집중만 갖고 얘기한다면 제가 뭐 그러니까 그 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선택적으로 언론사 골라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요. 예. 그러니까 집권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대로가 행동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다시 홧김에로 돌아가서 홧김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본질상 문제가 있는 건데 첫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르는 거든
호와 비호를 가르는 것이든지 간에 그 판단의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1번. 2번. 원칙과 절차를 무시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공정을 강조했는데 공정을 강조하는 그 본인이 그러면 선택적으로 인터뷰를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 취향의 문제다?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 번째, 언론을 대상화하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기자협회인가 어디선가 뭐 자율 규제 얘기했는데 하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자율 유대가 아니라 타율 강제로 지금 방점을 찍고 있어요. 타율 강제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의 언론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권위주의형이에요. 아. 권위주의형. 예. 이게 이렇게 정리해놓고 민주주의 원리하고 한번 그러니까 맞세워 놓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나오는데요. 네.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제 가운데 하나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국민이 갈려요. 네. 갈려서 당파로 갈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갈리니까 뭐 작동하는 거죠, 사실은. 안 갈리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통제되는 거죠. 하나로 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그 갈린 당파를에 대해서 한 개인이야 네. 자기의 이념과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를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행동할 수 있죠. 그게 또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이죠. 네. 그거는. 근데 문제는 공적 인물은 갈린 당파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 인물이라면 공적 인물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언론을 한번 끌어와 봅시다. 언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기업이에요. 기업이죠, 그냥. 그냥 사기업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기업과 다르게 대우를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대해야 합니까? 그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사가 일정한 국민 그룹을 집단을 대변하고 그들의 알 권리를 대신 구현하려고 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기재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게 공적 인물의 이거는 도리이자 원칙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제 말 틀린 거 없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선택적으로 언론사를 뽑아가지고 그들과만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과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와 코드가 맞지 않은 국민들은 제낀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할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시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어떤 그 본인 내지 부인 내지 장모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그렇죠.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사실 무근성 오보도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어요? 예, 있겠죠. 그리고 그런 오보를 접했을 때 기분 나쁘고 화나고 하는 거 인지상정으로 그걸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자,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정 관련해서 오보 때렸다고 해서 홧김에 뭐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렇게 하지도 한번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그 상황을 가정해 놓고 한번 본인의 행동을 반추를 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타율 강제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인 언론 정책이에요. 그런 게. 그렇죠. 네. 그거 아닌가요? 이건 권위주의죠.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언론관에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는데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를 아무도 언론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쳤었는데.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 어찌 본다면 공수처하고 최고 권력자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울에 올려놓고. 어디가 더 무겁습니까? 어디가.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어떤 후보로서 유력 후보로서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설득을 하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입 닫고 있느냐고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입 닫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지고지순의 어떤 그 가치이자 어떤 그 권리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목놓아 외치고 있는 언론 자유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왜곡된 언론관을 노골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러면 언론이 지금까지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언론 자유 천명이라는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예? 여기서 언론도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네. 이 상황할 때 이 얘기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 얘기하고 이 상황에서 언론 자유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하고 언론도 결국은 정파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로남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건가요? 논리라고 진영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점을 하나를 지적을 하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제 그 별도로 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아까 윤석열 후보의 파산 발언을 오락가락이 아니라 문책이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문책이다. 다시 네. 말해서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책. 네. 이렇게 읽으면 네. 적폐 수사 발언이 나왔고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접목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어떤 거죠? 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문제의 언론사에 대해서 파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을 접목이 되어버리면 네. 자,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적폐와 그다음에 파산하는 언론사는 거짓을 보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거짓. 이것의 판단이 누가 되는 겁니까? 판단 주체가? 그다음에 판단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이겠죠. 내가 예. 판단하는 것이 예. 돼버려요. 그다음에 그 대응법이 뭐가 됩니까? 응징이 되는 거예요. 응징이 될 수 있고요. 일전에 한번 제가 청기누설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발언 내용을 분석할 때 응징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네. 응징의 코드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 응징의 집행기관으로 어디를 잡고 있냐면 사법 파트를 잡고 검찰, 네. 여론 시장 이런 게 아니에요. 사법 파트를 잡고 있어요. 법원, 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그림은 지금 적폐 수사를 하겠다면서 어떤 정치법 프레임하고 뭐가 다르냐는 그러니까요. 네. 비교해 보면 다를 게 있나요?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고의 근저에서 뭐가 있는가를 보면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사고에서 언론관이 이렇게 나오고 정치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족보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왔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왜요?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는 경우가 지그시 쳐다보지 마. 잘 없던 우리 모털 아니요. 도사님께서 오늘 목소리를 크게 내시길래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 놀랍기도 하고 네. 글쎄요 뭐 언론 부분이니까 또 언론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근데 이렇게 또 대놓고 말씀하신 적은 전 거의 처음 같거든요. 청기누설에서 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그랬던 거.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다른 언론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더 큰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방송을 계속 일관되게 함께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언론중재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접근법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 네. 저는 저도 잘된 그렇게 접근법이 아니라고 저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가 네.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합의를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후보의 언론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언론 그 산하 언론 단체들이 그러니까 냈던 목소리를 기준점 잡으면 언론사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그래서 않죠. 공무원장으로 끌고 와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 어떤 그 시급성 범위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언론이.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론 문제가 정파적 논리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둘려져도 감수하겠다라는 어떤 간접적 의사표시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그럼 언론이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건데 제 해석이 과한 겁니까?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댓글 중에 계속 편파 방송이 아니고 우리 청기누설 계속 보시는 분이 어디 편파가 있습니까?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누구 욕한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편파 방송인가요? 자꾸 편파 방송이라고 답을 주시는데 편파 방송 반대편에 둘이가 계속 했던 거예요. 이 방송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편파라는 거는 무슨 뭔가 평가를 내리고 이런 건데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편파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JB님이 엄청 답답한 것보다 언론도 정신 차리세요라고 양민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검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태클하자님께서 절대로 검찰 정부 만들 수 없다. 검찰 개혁부터 해라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번에 그 뉴스버스에서 나왔을 때 뭐 메이저 언론, 뭐 마이너 언론 이런 네. 얘기 한 입에 올린 적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냐 또 그다음에 선택적 언론 인터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공적 인물이었던 사람이 또 그러니까 공적 인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언론을 자꾸 가르잖아요. 네. 언론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본인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언론을 가르잖아요. 그렇죠. 언론을 가른 상태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집에서 신문 구독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문 하나 구독하는 거 갖고 보고 싶으면 보면 되죠. 당신이 왜 이렇게 네. 공정하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공적 행위의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서 선택적으로 접근해서 차별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아까 파산 발언이라는 것은 언론에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법적 권력을 동원해서 그렇죠. 언론에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그럼 또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냐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고를 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경고를 해서 경계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언론의 또 기능이기도 해요. 이게 언론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왜 손 놓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얘기인데 뭐 편파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진협 김님 이럴 거면 언론중재부 왜 막았냐 이 시기에 지금 이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언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거 답을 할 수 있는 언론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이 되는 거고요. MK님은 좀 농담 비슷하게 언론중재법에 힘을 엄청 실어주시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추트리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언론사들 해산이나 자기욕 제기했던 뉴스타파 아니면 뉴스버스, 열린공감 TV, 서울의 소리 이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온니원님은 이게 아마 우리 머털도사님 얘기 그대로 같은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만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네. 요거일까봐 두려워하고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나 싶습니다. 덕건신님 이러다가 다 죽어. 이거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얘기. 왜 이건 성대모사 안 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그 개그맨 안윤상 씨인가? 유튜브에서 아, 우연히 예. 그분이 성대모사는 와 진짜 똑같은데. 못하는 게 없어요. 똑같은. 못하는 게 없어요. 야. 다 해요 다. 어. 예. 야, 진짜 그 씨는 대단한 재능이더라고. 네. 뭐 다른 건 좀 소개하기 조금 그러네. 아이고. 국민들이 뭐 현명합니다. 정보만 정확히 제공하면 하지만 언론들은 하지 않죠라고 마음님께서 말씀도 주셨고요. 마음님은 또 그 똑같이 언론이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언론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선거 국면에서 언론은 후보에 대해서 공정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뭐 철칙이죠, 철칙. 근데 그 얘기가 따라서 근데 문제는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어떤 진리의 담지자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죠. 예. 후보가 똑같이 틀리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정성이 입각해서 지적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편파라는 이야기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게 어떤 그 특정 후보만을 향한 어떤 비판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같은 잣대로 다른 비판거리가 다른 후보한테 생겼는데 안 했다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문제가 거죠. 되는 거죠. 그때가 편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된다면요. 저희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무슨 후보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언론의 어떤 기사라든지 특히 언론중재법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오늘 댓글들이 뭐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너무 올라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데 뭐 너무 꽉꽉 올라가서 뭐 지금 보기도 힘든데요. 시선 집중 유튜브 토론 방송 한번 합시다 후보들라고 하는데. 아이고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만약에 이게
열린다면 우리 모털도사님이 진행하신다면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죠. 어떤 의도로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렇죠. 그건 윤석열 후보든 뭐 이재명 후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언론의 질문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hat을 묻는 질문이 있고요. 네. why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소상히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십니까? why도 물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질문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고 오지 않고 간원 토론도 안 오는데 이런 데 오겠습니까? 이런 데는 말하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간원 토론도 안 간다고 하는데 여기 오늘 그냥 확 그냥 우리 PD님까지 화났습니다. 이런 데 꼭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듣고 싶어요. 뭐 착각할 수도 있고 또 논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데 오늘 요거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저희 같아요. 시선 집중하고 인터뷰 안 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말씀이 절대 아니고 아니고요. 근데 네.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 정리가 필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댓글도 많고 갑자기 끝내려고 하니까 글들이 엄청 올라오는데요.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은 언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청교수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사법농담에서도 아직까지도 뭐 사법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공성 변경 얘기도 지금 있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법 공약을 내놨나요? 보도는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 예, 그건 뭐 사실 좀 간단해요. 지금 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사법 공약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그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하는 있을 것도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같네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네. 네. 자, 청교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